안녕하세요. 정모모입니다. UFC 319 8월 17일 일요일 함자트 치마에프 대 드리커스 디플레시아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두 선수의 경기 예상 분석과 승자 예측, 그리고 누가 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선 두 선수의 전적, 신체 조건, 그리고 스타일을 살펴보자면 함자트는 14전 14승 무패, 그중 12번을 피니시로 승리했어요. KO 6승, 서브미션 6승, 판정 2승, 현재 미들급 랭킹 3위며 그의 인지도와 인기로만 놓고 보면 이미 타이틀전을 여러 번 치른 선수 같지만 이번이 처음으로 치르게 되는 타이틀전이에요. 디플레시는 23승 2패, 그중 19번의 피니시 승리를 기록했어요. KO 9승, 서브미션 10승, 판정 4승, 현재 미들급 챔피언이에요. 두 선수 모두 엄청난 전적을 가지고 있으며 UFC에서는 나란히 9승 무패를 기록 중이에요. KO승과 서브미션 승률도 서로 비슷한 편이에요. 단순히 전적이나 승률만 놓고 보자면 함자트가 근소한 우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패 도전자가 타이틀전에서 승리한 유의미한 통계는 없는 만큼 이러한 전적이 승패를 예측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쓰이기는 어려워요. 이제 두 선수의 신체 조건을 살펴보면 공식 프로필상 함자트는 30세, 디플레시는 31세로 두 선수 모두 전성기에 있어요. 신장은 함자트가 188cm로 디플레시보다 3cm 더 커요. 디플레시는 첫 번째 프로 단체에서 미들급으로 데뷔했으며 그 단체의 미들급 타이틀전에서 패배한 후에 웰터급으로 체급을 낮췄어요. 이후 웰터급에서 챔피언에 오르기까지 경기를 이어갔죠. 그래서 디플레시도 함자트도 웰터급과 미들급을 모두 경험한 선수들이에요. 타고난 평체 자체가 라이트 헤비급까지는 가지 않는 선수들이에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디플레시의 평상시 체중이 더 무겁고 감량 폭과 리바운드 폭 또한 디플레시 쪽이 더 크다고 해요. 경기 당일에는 디플레시가 함자트보다 3kg에서 많게는 5kg 정도 더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점은 디플레시에게 약간의 우위를 줄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통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이제 양 선수의 스타일을 살펴볼게요. 디플레시는 정말 독특한 스타일을 가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싸우는 느낌인데 왠지 디플레시가 더 많이 맞는 것 같은데도 어느새 상대는 맛이 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디플레시는 어떻게든 이기는 선수예요. 상대는 디플레시가 어떻게 공격을 해올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마 디플레시 본인도 자기가 어떻게 공격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재밌는 스타일이죠. 디플레시는 타격도 좋고 그래플링도 좋고 그라운드도 좋아요. 그야말로 육각형 선수예요. 그런데 디플레시가 챔피언이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다른 선수들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재능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몸의 내구도와 체력이에요. 몸 자체가 다른 인간들과는 다르게 정말 극도로 단단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보여요. 마치 전성기 크리스 와이드먼을 보는 것 같아요. 타격은 왠지 조금 이상한데 아무리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계속 달려드는 스타일. 그러다가 상대가 펀치를 가볍게 한 대 맞았을 뿐인데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스타일이죠. 예를 들어서 크리스 와이드먼이 브록 레스너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아들이 부모님의 최상급 전투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면 그게 바로 디플레시 아닐까 하는 느낌의 선수예요. 디플레시는 현대 인류로 진화하기 이전 태초의 영장류가 가졌던 야생성과 내구도, 말하자면 네안데르탈린의 생존력을 고스란히 지닌 선수 같아요. 물론 디플레시가 가끔 이상한 쫄쫄이 느낌의 팬티를 입는다든지 같은 남자랑 장난식 뽀뽀를 한다든지 해서 그 내구도가 약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진짜 강한 선수예요. 참고로 디플레시는 약혼녀가 있어요. 그 약혼녀는 복싱 코치이자 어린이 도서 작가예요. 그리고 디플레시의 또 다른 능력은 바로 체력이에요. 헨리 세우드가 뭐라고 했냐면 UFC에서 체력 넘버1은 벤턴급 챔피언 메랍 드발렛이고 넘버2 아니면 넘버3가 디플레시다라고 했어요. 미들급 선수가 UFC 전체에서 체력 탑3 안에 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스탯이에요. 이 내구도와 체력이야말로 디플레시를 챔피언으로 만든 진짜 능력치예요. 이제 함자트의 스타일을 볼게요. UFC 넘버1 레슬러예요. 레슬링 단일 종목 선수로서도 엄청난 두각을 나타냈었고 MMA에 와서도 MMA에 특화된 레슬링을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빠른 스피드와 엄청난 파워, 특히 경기 초반에 폭발적으로 나오는 파워와 스피드에 당한 상대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종합격투기 선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3명의 선수가 있는데 바로 예밀리아넨코 효도르, 존 존스,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이 3명이에요. 모두 레전드들이죠. 그런데 함자트는 제 기준에서는 이 3명보다도 더 보기 어려운 재능을 타고난 선수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함자트만큼 재능이 있는 선수는 향후 몇십 년간 보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함자트에게도 약점은 있어요. 첫 번째는 함자트가 감정적인 선수라는 점이에요. 경기할 때 전략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싸우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은 더 이상 약점이라고 보기 어렵게 됐어요. 함자트는 2022년 4월 길버트 번즈와의 그 경기를 치른 직후에 그 다음 달에 자신의 고향인 러시아 체첸 공화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에는 체첸 지도자인 람잔 카디로프도 참석을 했었죠. 결혼 이후 함자트에게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신장 쪽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졌어요. 함자트는 결혼과 육아를 통해 행복과 아픔을 모두 경험하면서 이제는 인간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어른이 됐고 프로 선수로서의 멘탈을 가지게 됐어요. 투지로만 싸우면 언젠가는 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하빕이나 카마루 우스만처럼 극도의 인내심과 정신력까지 겸비하면 위대한 챔피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거죠. 함자트는 그런 멘탈적인 측면에서 각성하면서 위대한 챔피언이 되는 위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싸우지 않아요. 인내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경기를 풀어가요. 이제 함자트의 또 다른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약점일 수도 있어요. 바로 체력 문제예요. 함자트는 어릴 적 큰 부상을 입은 후유증 때문에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게 어렵다고 알려졌어요. 운동선수에게 코 호흡은 굉장히 중요해요. 코로 숨을 쉴 때는 산화질소가 코 안에서 생성이 돼서 공기와 함께 폐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 흡수를 향상시켜줘요. 근데 입으로만 숨을 쉬면 이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같은 양의 호흡을 해도 산소 전달률이 떨어지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그만큼 체력도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자트는 초반에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선수인 만큼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요. 근데 그건 단순히 초반에 힘을 많이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한쪽 코로 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다른 선수들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도드라지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격투의 신은 함자트에게 모든 걸 주지는 않았어요. 마치 아킬레우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어머니 테티스가 스틱스 강에 아킬레우스를 담갔는데 발꿈치를 잡고 담그는 바람에 그 부분만 취약점으로 남은 것처럼요. 함자트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체력이에요. 이제 경기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함자트가 경기 초반에 뒤플래시와 펀치를 주고받으면서 스탠딩으로 경기를 풀어가려는 모습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는 있어요. 함자트의 초반 화력은 워낙 강하고 뒤플래시 역시 상대에게 꽤 큰 타격을 자주 허용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뒤플래시의 내구도를 생각하면 함자트 입장에서는 경기를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라운드로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경기 시작 직후 함자트가 뒤플래시를 테이크다운해서 그라운드로 데리고 가려 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과연 뒤플래시가 함자트의 테이크다운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뒤플래시가 UFC에서 경기하면서 그에게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킨 선수는 3명이에요. 데런 틸, 데릭 브런슨, 그리고 로버트 휘테커죠. 현재 뒤플래시의 테이크다운 디펜스 성공률은 정확히 50%예요. 참고로 우스만은 함자트와 경기하기 전까지 테이크다운 방어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함자트가 우스만을 가볍게 테이크다운에 성공했죠. 당시 UFC에서 테이크다운 방어가 가장 뛰어난 선수들 중 한 명이었던 레전드 우스만을 상대로 그랬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함자트와 뒤플래시 모두 상대해본 유일한 선수 로버트 휘테커의 말에 의하면 뒤플래시는 함자트의 초반 테이크다운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심지어 뒤플래시뿐 아니라 그 누구도 막기 어렵다고 했죠. 이런 점들을 미뤄봤을 때 함자트가 뒤플래시를 테이크다운해서 그라운드로 데려가는 건 충분히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뒤플래시는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되겠죠. 파운딩과 그라운드 컨트롤, 특히 함자트가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움직임과 압박은 뒤플래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준일 거예요. 여기서 관건은 뒤플래시가 함자트의 압박을 얼마나 잘 버텨내고 얼마나 빨리 스탠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예요.
만약 디플래시가 테이크다운 이후 1분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의 승리 확률은 꽤나 올라가게 될 거예요. 반대로 1라운드 내내 일어나지 못하고 압박당하면 디플래시의 승리 확률은 꽤 낮아지겠죠. 사실 디플래시는 평소에도 테이크다운을 당하고 나면 다시 일어나곤 했어요. 오히려 다른 선수들과의 경기에서는 자신이 먼저 그래플링을 시도하고 그라운드 싸움을 원할 정도로 이 영역에서도 강점을 가진 선수예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좀 달라요. 이 영역에서는 함자트가 체력이 남아있는 한 훨씬 더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경기 초반에 디플래시가 함자트를 일부러 테이크다운 하려 하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함자트의 테이크다운 디펜스율은 현재 100%예요. 그건 단지 방어력이 좋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수들이 함자트를 그라운드로 데려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디플래시가 함자트의 1라운드 화력을 버텨내고 2라운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함자트도 5라운드 경기를 어느 정도는 의식을 해야 돼요. 함자트가 가장 무서운 라운드는 1라운드예요. 물론 피니시는 어느 라운드에서든지 나올 수 있지만 그건 디플래시도 마찬가지죠. 항상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2라운드에서도 함자트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겠지만 1라운드처럼 폭발적인 화력을 끝까지 밀어붙이진 않을 거예요. 최소한 5라운드까지 갈 가능성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라운드는 그라운드 게임을 통해 근소하게 판정으로 가져가는 게 현실적인 계획일 수 있어요. 그렇게 2라운드에 어느 정도 체력을 안배해두면 3라운드에서 함자트가 다시 한번 강하게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디플래시의 두 번의 패배는 모두 3라운드 중반에 나왔어요. 한 번은 3라운드 2분 33초 펀치에 의한 KO패, 그리고 다른 한 번은 3라운드 2분 12초 길로틴 초크에 의한 서브미션 패배였어요. 함자트 코치라면 아마도 디플래시에게 약점일 수 있는 이 타이밍을 간과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구간이 일종의 스윗 스팟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함자트는 2라운드에서 조금 아껴뒀던 체력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터뜨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디플래시가 3라운드 중반까지 함자트의 공격을 잘 버텨낸다면 그 이후엔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함자트는 아직까지 4라운드, 5라운드, 즉 챔피언십 라운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훈련 도중 시뮬레이션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케이지 안에서 상대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상황에서 최대치의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그 경험은 전혀 다르니까요. 디플래시의 체력은 3라운드 후반부터 조금씩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4라운드가 시작했을 때 만약 함자트가 디플래시를 테이크다운해서 4라운드 내내 눌러놓을 수 있다면 함자트가 승리할 확률은 압도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함자트는 최소 3개의 라운드를 가져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5라운드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4라운드에 테이크다운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제는 디플래시의 체력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될 거예요. 이게 바로 디플래시의 스타일이죠. 상대와 치고받고 싸우면서 함께 뒹굴다가 항상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디플래시는 내구도와 체력이 남아있고 상대방은 점점 지쳐가면서 무너지는 패턴이에요. 이런 흐름은 함자트에게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실제로 디플래시는 챔피언이 되기까지 여러 선수들을 상대로 이런 능력을 입증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승자를 예측해보자면 저는 함자트 치마에프가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 예상 승률은 80%예요.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선 함자트의 승률을 65% 정도로 보고 있고 실제로도 배당 기준으로 함자트가 탑독이죠. 근데 저는 그보다 15% 더 높게 함자트에게 승률을 줬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함자트가 자신이 원하는 영역에서 경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디플래시는 엄청난 체력과 내구도 그리고 강한 힘을 바탕으로 테이크다운을 당해도 금방 일어서거나 오히려 상대를 그라운드로 데려가서 압박하는 경기를 자주 펼쳤어요. 그리고 그래플링과 그라운드 게임은 디플래시의 경기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대 선수들보다 디플래시가 그라운드에서 더 강했기 때문에 테이크다운에 대한 부담 없이 압박하는 경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달라요. 함자트는 지금까지 상대했던 그 누구보다 그라운드에서 훨씬 강한 선수예요. 그래서 디플래시가 이전처럼 편하게 압박하는 경기를 하긴 어려울 거예요. 함자트를 상위에 둔 채 압박을 받으면 체력이 소진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테이크다운을 항상 의식하면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디플래시는 엄청난 내구도를 가진 건 맞지만 기존에도 KO 패도 한 번 있었고 무엇보다도 거의 모든 경기에서 데미지를 입었어요. 상대를 가볍게 이기고 온 경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상대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이긴 경기들이 훨씬 많죠. 지금까지도 상당히 굵직한 타격들을 허용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반면에 함자트는 길버트 번즈와 카마루 우스만과의 경기를 제외하면 거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싸워왔고 상대에게 큰 타격을 허용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함자트의 내구도 역시 굉장히 뛰어나고 지금까지 누적된 데미지라는 관점으로만 본다면 현재 함자트의 내구도는 최소한 디플래시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디플래시가 함자트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체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함자트가 경기 운영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하빕이 보여줬던 경기 운영처럼 상대보다 조금 더 나은 체력을 유지하면서 타이밍을 보며 압박하는 방식의 운영 능력. 이번 경기에서 함자트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라운드와 3라운드의 총 화력전을 제외하면 그 이외의 라운드에서는 최대한 체력을 비축하면서 5라운드까지 가는 플랜도 준비할 거예요. 함자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면 4라운드, 한 라운드 정도만 디플래시에게 내어주고 1, 2, 3, 5라운드를 판정으로 가져가면서 만장일치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승리 확률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1라운드 서브미션 혹은 KO, 그 다음 3라운드 서브미션 또는 KO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라운드 종료까지 가는 판정 시나리오도 절대 관가하지 않고 충분히 준비할 거라고 생각해요. 함자트가 챔피언이 된 이후 아마도 전성기가 꺾이기 전까지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전드 반열에 올라갈 선수라고 생각해요. 이번 경기는 정말 격투기의 신이 내린 최고의 재능 함자트를 원시 시대의 야생인간 디플래시가 화살로 꿰뚫어 그의 아킬레스건을 명중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 경기예요. 올해 최고의 경기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저만큼이나 기대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이 채널은 제 쌍둥이 동생이 운영하는 채널인데요. 재밌는 쇼츠 영상들도 많으니까 종종 들러서 봐주시고 앞으로도 가끔씩 재밌는 격투기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이 채널에서 분석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마였습니다.